존경하는 25만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방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문동 송전서 지중화는 시장님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의 공약 사항 중 하나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8월 5일 거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154kV 통영 아주 송정선로 건설사업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이견 청취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의견 청취는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 청취를 마치면 실시계획 승인 착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건설 선로 총 길이는 13.2km이며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존 선로 개량 사업과 신설 선로 송조탑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선로 개량 사업은 사업 구간이 약 3.7km이며 상문동과 아주동 경계 지점에서 아주운동장 인근까지 기존 선로탑을 철거하고 새로운 선로탑 11기를 세우며 또 아주운동장 인근에서 아주동 변전소까지 선로를 지중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중화 추진 구간은 신선 선로와 병행하여 지중화하는 것입니다. 신설 선로 구간은 약 9.5km이며 상문동 변전소에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넘어 계룡산 자락을 타고 아주운동장 부근까지 송전탑 24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문동 지역입니다. 아주동은 지난해 10월 18일 주민 설명회를 했지만 상문동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다가 지난해 12월 4일 주민 요구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주동에 비해 상문동은 계속해서 이견 수렴 및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업비 때문입니다. 송전선 지중화를 위해서는 최소 22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요구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면 지정할 수 있지만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지침에 따르면 개발계획구역이 포함된 구간은 관련 지자체가 사업비 100%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동 4지구는 도시개발구역과 양정동 문화시설 건립 예정지로서 개발계획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제시가 부담해야 할 송전선 지중화 사업비는 사업비의 100%입니다. 그 외 지역은 50%를 적용하여 부담하게 되므로 총 사업비는 220억 원의 63%에 해당하는 약 140억 정도를 거제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상문동 송전선 지중화 사업이 여러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중화 사업은 신규 선로를 개설하자니 사업비가 부담되고 기존 송전 선로를 이용하자니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문제 등이 있어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상문동 송전선 지중화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해서 지중화 관련 논의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 2023년 완공까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옥포고개에 행정타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권민호 전 시장 때인 지난 2013년 11월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조서 및 사유서가 고시되면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석상개발 방식에 의한 부지정지공사로 진행하였으나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골재 판매가 부진했고 시공사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과 하도급 업체의 유치권 행사까지 얽혀 복잡한 실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9월 첫 삽을 뜬 이후 공정률은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새 사업자 공모를 위해 거제시가 모집 설명회를 열었지만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참여가 힘든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공사 기간은 2019년 9월 22일까지였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향후 행정타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새 사업자 모집이 어려울 경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행정타운으로 이전 예정인 거제경찰서나 거제소방서가 현재 어떤 입장인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전 추진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상문동 지중화 사업의 현실성과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54kV 통영 아주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201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거제시 복선화 계획을 포함한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7월 한전에서 송전 설비 계획을 수립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아주 변전소 개통 보강을 통한 거제 지역 전력 공급의 신뢰도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복선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인 한전 남부건설본부는 제5회에 걸쳐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노선을 확정하여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지난해 12월 4일 주민 공청회 시 지중화 가능 검토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정보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한전에서 기술적 검토와 비용 산출, 노선도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설 송전선로 지중화와 신설과 기설 동시 지중화는 추진 불가로 기설 송전선로 지중화 또는 기설선로 외에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신설 및 동시 지중화 불가 사유는 지중선로와 가공선로 접속점 구간에서 아주방향 송전선로가 문독 전원주택단지 위를 횡단하게 되어 경과지 구성 불가로 한전에서 회신하였습니다. 기술 송전선로 이설 또는 지중화는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그 은인을 제공한 자가 재반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지중화는 소요공사비 50%를 지자체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우리시 기설선로 지중화 총 공사비는 219억 원이며 거제시 부담은 상동 4지구 고시 구간인 860m의 원인자 부담 구간 129억 원과 그에 600m 구간 45억 원을 합쳐 174억 원입니다. 한전 부담은 45억 원입니다. 만약 선로를 우회하는 경우는 전액 시 부담으로 총공사비는 87억 원이 됩니다. 기술선로 이설과 지중화 사업은 막대한 시 재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중화 노선은 도시계획도로 아래로 전력구가 매설됨에 따라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예산 편성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반영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강병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행정타운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타운의 부지 정지공사는 당초 사업자인 세경건설 컨소시엄의 협약 조건 미이행으로 2019년 4월 15일자로 불가피하게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2019년 5월 30일 이행 보전금을 우리시에 세입구자에 입금 완료하였고 하도급사인 주식회사 경원에서 설치한 현장 사무실, 개근대, 세륜시설 등을 자진 철거 유도하였으나 불응하고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9년 5월 22일자로 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경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본안 확정 판결까지는 강제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 사업자 모집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는 이러한 무단 점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하여 지난 8월 5일자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8월 13일 개최한 현장 설명회에서 총 19개 업체가 참가하여 그중 12개 업체가 참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사업 제안서 제출에 대한 심사평가위원 선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0월 말경 새로운 민간 사업자가 순조롭게 선정된다면 2020년 초 착공 그리고 2023년 말 준공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제 경찰서는 행 건축물이 31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2013년 7지 성격에 따른 인원 증가와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치안 장비 구축 애로 등 청사 신축이 시급합니다. 경찰서는 2020년 신규 사업으로 건축물 신축을 위한 국비를 요청한 상태이며 국비가 확정될 경우 현재 부지나 인근 지역에 신축 결정이 되더라도 주민 여론, 실설계, 건축허가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적에 실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거제 서방서 또한 약 30년이 경과한 협소한 건물로 경남도에서 최우선 건축비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지 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아 아직까지 우리시가 추정하는 행정타운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다른 장소로 청사 신축 결정 시 행정타운에 이전하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수의 행정기관이 한 장소에 모이는 행정타운이 조성될 경우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이치가 최적지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본 지역에 이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업 진행의 지연으로 여러 기관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지금 바쁘시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문동 지금 이제 지중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갑작스럽게 이제 고시 공고가 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였고, 일단 뭐 추가 질의로 먼저 그 공청회가 지난해 1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개최 방해 사유 등으로 인해서 공청회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한전 관계자 측은 전원개발 촉진법을 얘기하면서 설명회를 생략하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 이유 없이 개최를 거부하지 않았을 텐데 시나 한전 측에서는 설득보다는 굳이 생략하려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한전 측에서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고 저희 시도 공청회를 좀 열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떤
주민들이 공청회에 대한 반대 그리고 공청회를 지중화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는 공청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주민 반발 때문에 공청회가 열리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전 측에서 이제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생략을 하려고 하다가 12월 4일 날도 마침 공청 다시 주민 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제가 그때 직접 가봤습니다. 근데 상문동 쪽에서 참석하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주민들한테는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가 지금 제가 오늘 사실 이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고 정말 시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그 한전에서 이제 검토한 내용이 총 4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전주택 단지위를 이제 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2가지 안이 가능하고 2가지 안이 불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어떤 안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실제 지금 가장 현실적인 안이 이 기술 송전선의 지중화가 좀 가장 현실적인 안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우회를 시키게 됐을 때의 어떤 그 경감 문제, 그러니까 도심에 전주들은 없어지겠지만은 또 산림 쪽으로 이제 우회 선로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산림 훼손이라든지 경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회 선로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술 송전선의 지중화 부분 2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좀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중화가 훨씬 많이 듭니다. 네. 지중화가 훨씬 많이 들고 그렇지만 또 이 지중화 부분들이 이 사업구역이 개발구역 사업 상동 사지구 또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역에는 지금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될 때 이제 부담하게 돼 있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자가 현재 나타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지중화를 서두르면 결국 우리 시비로 그 또 한 129 가량의 어떤 그런 시비가 이제 투입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이 사업비가 좀 막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상태에서 바로 지중화가 어려운 게 지금 사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는 그 부분들을 우선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지중화를 이제 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이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상동 사지구 사업자가 나타나면은 그 사업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시가 부담했던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돌려받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중화를 추진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지중화를 시작하면 174억 정도의 지금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예산 편성 투자 심사위에 구체적으로 재정 마련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강구가 좀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174억을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뭐 1년 2년에 단기간에 투입을 해서 그걸 하기라는 현실적인 재정 여건 상황 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재정 계획을 어떻게 이제 세워갈 거냐, 그리고 지중화 사업을 그 어떤 기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지도를 보고 확인 변전소에서 나와가지고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이 자료 지금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실제로 이제 아주동 그 상문동 아주동까지 가는 구간을 지중화할 경우 174억 원이 들어가지만 지금 계획에서 지중화를 잡아져 있는 거는 1번부터 7번 전선까지 이렇게 지중화 계획을 상문 고등학교 뒤편 전선까지 일단 지중화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 정도 지중화를 한다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한번 예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중화 구간도 저희들이 좀 내부적으로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까지를 지중화를 이제 할 건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들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구간들을 다 이제 할 건지 아니면 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결국은 신설 선로는 지금 이제 고시된처럼 계룡산 자락을 타고 뒤로 돌아가겠지만 신설 선로만큼은 꼭 지중화를 해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신설 구설 선로만큼은 예, 기설로만큼 기술 선로에 대한 지중화를 말씀을 드리고 기설 선로만큼 꼭 예. 지중화를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시정 질문을 준비한 이유가 상문동 지중화 사업이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주민 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올해 8월 5일 전선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이견 청취 공고를 보고 전선 복선화를 위해서 신설로가 개설된다는데 기설로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민을 대신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서에는 도시계획 도로를 우선 만들고 전선을 지중화한다 하였으니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 만큼 꼭 추진해 주십시오. 추진해 주실 거죠? 예, 저이 자리 다시 한 번 더 강병주 의원님에 대한 답변도 되지만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한 번 더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좀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큰 시각에서 그러니까 상문동 주민들의 그 민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떤 거제 전체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도 한 번쯤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셔서 이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방법 이런 부분들에서도 주민들하고 좀 크게 좀 이 소통을 하는 어떤 그런 해안들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은 해당 지역구의 어떤 민원들을 우선적으로 계속적으로 먼저 이렇게 요구를 이제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시 전체적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고 주민 생활 편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관광 기반 시설이라든지 주민 안전 시설이라든지 도로 시설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더 훨씬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럼 예산을 어떻게 이제 안배가는 게 바람직할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우리 의원님께서도 좀 좀 크게 좀 해안을 좀 가지시고 좀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부분은 제가 한전 측에 사실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분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성공사하고 분납이 가능한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 한전 측에서 받아온 자료는 3회 분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받아왔고 담당 공무원 과장님 입장은 5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한전 측에 좀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뵙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연장해서 분납한다면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금액을 한 해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먼저 도시구로 계획이 먼저 중장기 계획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중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켜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답변석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네. 참 지금 첩첩산중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벗어나면은 또 팽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지금 8월 5일 날 고시 공고를 띄었습니다. 다시 한번 새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판결이 지금 봐야지 이 사람 경원이 나갈 건데 그 하도급체가 나갈 건데 판결이 날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판결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것보다는 이제 그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그 지금 그 하도급 업체하고 어떤 그 경원하고 세경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좀 원만하게 해결해 준다면은 그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결이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새로 모집하는 사업자가 어떤
그 좀 더 그 좋은 그 사업 능력을 발휘해서 그쪽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존 업체의 그 지금 해지가 됐습니다만 그 사람들과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조금 잘 하면은 그쪽 그 문제된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일말의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규 사업자가 사실 부담해야 될 금액이 대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인 문제까지 해가지고 참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사실. 뭐 아까 답변서에 12개 업체가 일단 뭐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간은 사실 절차상 보면 9월 말에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지만 공사비가 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공사비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당초에 하던 거하고 이제 이런 그 변경된 게 조금 있습니다. 그 하다 보니까 그 한 310억 정도 처음에는 했었는데 조금 이제 그 변경된 단가로 그 뭐고 설계를 했을 때 한 317억 정도 되는 걸로. 그런데 이제 현재 단가를 하면 한 390억 정도. 그 정도. 예전에 그 처음에 이제 그 2014년도에 설계할 적의 단가로는 한 317억 정도. 그 사이에 이제 물가 변경분이 좀 반영되고 그다음 그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그 골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일부 사라졌고 그다음 그 대신에 이제 민원 해결이라든지 그 부분이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맨 처음 했을 때는 310억 원에서 지금 378억 9천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 사토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고 발파암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기존 공사한 그 기성에 대해서 아마 자료를 좀 요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구해서 총 378억 9천만 원이 나온 이유가 기성금 31억 7천만 원까지 얹히고 그래서 총 금액이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담분은 그렇게 예. 늘어납니다만 실제적으로 공사비는 이제 그 전에 걸 그 해결하는 그 부분은 공사비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기성금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뭐고 저기 그거는 이제 가외로 지금은 이제 골재를 어떻게 자기가 잘 파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골재 해결할 수 판매가는 지금 변경이 돼서 100억 정도는 납부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예, 대신에 기성금이 들어가 있고 유치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37억 8천 9천 378억 9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공사비에 대한 건 아니고요. 예. 공사비는 순수하게 이제 공사하는데 비용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부대 비용으로 이제 자기들이 그 좀 해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 지금 지금 같은 사항이 만약에 새 사업자가 선전되더라도 세경처럼 또 지지부진하다가 또 이렇게 할 사항은 없습니까? 이제 지금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우리가 고려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그 시기까지 공사 기간 내에 그 계약된 사업 기간 내에 그걸 다 치워지는 걸로. 근데 자기가 그 이전에도 그 뭐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판매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그 적치장을 구해서 좀 거기에 적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그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이 사실은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되었다면 지금 9월 22일 날 그 토지는 완공이 되었어야 됩니다. 예, 근데 현재 공정률이 12%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뭐 또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뭐 사업자가 만약에 참여를 안 한다든지 또 사업자가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업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좀 우리가 그 시기가 이제 처음 할 적에
어떻게 보면은 거제 경기가 하랑이 되고 골재 수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감안해서 그 사업자가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가 좀 그 어렵게 되면서 그 골재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그 판매할 데가 없다 보니 처음에는 판매 계획을 주로 들고 왔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판매가 안 됐을 때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같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그 자기들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그 몇 년까지 어떻게 그 골재를 그 적치를 했더라도 그 부분이 그 피해가 안 난다고 그 손해가 적자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 이렇게 이제 좀 그 부분까지 자기들이 그 계획을 가져온다면은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참 다른 민자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다들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거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줄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더 심한 편인데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그 KTX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그 이제 내년에도 KTX가 그 정부 예산에 한 150억 정도 그 반영이 돼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국회에 넘어갈 건데 그게 되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또 우리 거제시의 분위기 지역 경기가 좀 반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이런 골재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타운의 가장 큰 목적은 경찰서하고 소방서를 이전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행정타운 조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예, 처음 그 목적이 그 행정타운이나 그 경찰서나 소방서를 위시해서 거기에 따른 그 행정기관을 좀 모아가지고 행정이 그 기관이 모였음을 해가지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게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거제 경찰서 같은 경우는 31년이 지난 예. 노후화 건축물이고 노후된 건축물이고 또 이제 1급지로 승격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제 경찰서를 가보셨겠지만 정말 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한데 이 터닫기 자체가 지금 지지부진 이렇게 행정타운 조성공사가 지지부진하다 보면 경찰서에서도 뭐 지금 나온 내용들이 그 기존 부지에 새롭게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지를 또 생각해 본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그 2014년도에 그 시작을 하면서 한 5년 정도 지금 또 시간을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보냈고 또 앞으로 그 준비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기 그 경찰서나 이런 경찰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땅을 뭐 가지고 있고 또 살 수도 있는 그런 기관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지역을 하든지 아니면 또 저 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적지를 찾아서 거기에 한다 그러면은 또 그 부분은 그렇게 흘러가고 어떻게 보면은 뭐 경찰서 자체에서는 자체 계획을 가지고 그 자리에 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부지 면적은 또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뭐 지금은 2층인가 3층인가 돼가 있는 걸 조금 더 올린다면은 사무 공간이나 뭐 또 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경찰서나 소방서를 유치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그 부분을 활용할 것이냐 그걸 봤을 때 이제 다른 뭐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또 우리 우체국이라든지 뭐 이런 공공기관을 좀 더 유치하고 또 우리 그 뭐 행정기관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또 그때 가서 좀 집어육하면은 특별히 이 지역이 그렇게 그 나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쪽 고현하고 그 옥파하고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어떤 걸 그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또 찾는 부분에 대해서 한 곳에 뭐 지금도 거의 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노후화된 건축물들을 행정타운 조성으로 해서 한 곳에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을까라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경찰서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경찰서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과연 이 행정타운 조성에 의문이 있을까? 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교육지원청은 지금 따로 다른 데로 이전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 남은 행정기관이라 해봤자 우체국밖에 없는데 과연 우체국 뭐 요즘은 다 지점들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게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은 도로가 아주 터널이 뚫려 있어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주도성 쪽에 처음에 했으면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도 맨 처음 들었습니다. 꼭 옥포가 고집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지금 상태에서 그 당시에 그 정책 결정을 할 적에 그때는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을 한 거고요. 거기에 또 우리가 그 부분은 또 이만큼 진행이 되고 온 거고 거기에 맞춰가 또 어떻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그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다른 게 못 온다면은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우리의 숙제로 남아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2023년 말까지 어떻게 보면 준공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9월 말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만약에 딜레이되고 또 새로운 다시 공시를 내고 하면 더 늦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찰서나 이런 또 다른 행정기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그 9월 달에 이제 그걸 선정을 하고 그 사이에 착공하기 전에 연말까지 기존 그 사업자였던 그 쪽하고 협상을 원만히 그 해결했을 때 내년은 이제 사업이 착공이 되면은 그 4년 정도 그 기간이 걸려서 아마 부지 조성이 마무리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12개 업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그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제안서를 받으면서 조금 완화시킨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 업체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그 지금 기존보다는 예.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치권 행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보통 아무리 빨라도 한 최종적으로 한 1년 6개월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 전에 새 사업자가 물론 뭐 하도급체나 세경건설이나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다행히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정리가 안 됐을 경우 1년 6개월 또 딜레이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그 새로운 사업자가 아무래도 자기들도 그 계산을 할 겁니다. 들어온다 그러면 1년 6개월인 기간을 까먹고 3년 말까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먼저 그 협상을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있던 전략을 가지고 그 제안에 우리 공모에 제안을 하지 않을까 그런 대비책이 없이는 아마 오진 않을 건데 지금 19개 중에 이제 12개 업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그 적격 기준에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제안서를 낸다고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격 기준이라는 게 신청 자격이 50억 원에 18년도 거제시 종합건설업 시위 이내로 이렇게 그렇게 그냥 기회를 부여하신 예, 겁니다. 그 이상 되는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은 가진 업체들은 참 많이 있겠죠. 하지만 과연 신청을 어떻게 될지 한번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설명하는 자리에 자기들 그만큼 왔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 왔다는 그걸로 볼 수도 또 있고 또 그분들이 또 밖에 있는 그 큰 기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행 보증금으로 서울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39억 3천만 원. 예, 그리고 지금 세경건설에서는 32억 7천만 원 저희 시에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원에서 하도급 업체에서는 세경한테도 하도급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저희 거제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소송 문제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이 시정 질문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금액적인 부분은 하도록 하고 원론적인 것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이제 앞서 이제 박형국 의원님이 시정 질의한 연초면 여객터미널 사업 그리고 군부대 이전 사업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등 이 민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아무래도 경남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른 경남에 있는 지자체들이 이런 민자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 현재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재정 규모는 확대는 됐습니다만 재정 자체가 거의 그 예전에 하던 그 우리 그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복지 쪽으로 좀 많이 그 수요가 있다 보니까 옛날만큼 그쪽으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민자 사업에 의존하는 게 좀 많은 그 실정입니다. 보통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주 그 버스 터미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거의 그 창원도 실제로 그 터미널을 그 계속적으로 민자로 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그 일부 그 재정을 투입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게 그 민간 사업에 그 민간에 있는 돈을 어떻게 잘 끌고 올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의 역할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기와 조금 다르게 이제 우리 거제시는 이제 경제 그 하락하고 그다음 섬 지역의 특성상 그 이 땅값이 너무 좀 높다 보니까 이런 그 필요한 골재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가지고 잘 돌리면은 그 수익이 날 수 있겠다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이제 민자 유치를 하면 안 되겠나 그런 걸 하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다른 그 여기 이제 그 다른 이제 경남의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 데는 그렇게 그 많지는 않습니다. 그걸 하는 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자기가 뭐 산업단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나오는 돌을 조금 뭐 그 팔아가지고 그 분양 원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민자 사업은 앞으로도 그 계속돼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민자 사업이 추진되면 참 좋습니다. 우리 시비를 적게 들여가지고 좋은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좋은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장밋빛 전망이 있을 때 좋은 거지. 저희 지금 교제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질 줄은 물론 그 사업자들도 다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정말 좀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거제시가 한꺼번에 이렇게 민자 사업들을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사업들 뭐 타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한꺼번에 추진한 예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남에서 뭐 다른 지자체들이 이렇게 민자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한 5-6군데 동시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지켜보는 그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예는 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경남 시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시와 비슷한 예, 곳에서요. 그런 데는 인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조금 이제 이 그 행정타운이라는 이게 민자 사업 그 형식을 조금 비려 왔을 뿐이지 실제로 요거는 민자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군부대 이전이나 그다음 저기 터미널이나 이런 거는 민자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이거를 이게 터미널 같은 터미널 경우에 그러니까 그 부분 말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민자 사업들 중에 성공한 사례가 좀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예, 군부대 이전 사업도 실제로 보면은 저기 창원의 그 39사 그게 함안으로 가면서 그걸 했던 게 좀 뭐 창원시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이제 그 중에 그 사업자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게 딸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
그 터미널도 김해도 이제 이마트하고 신세계 그쪽에 하면서 좀 백화점하고 이어가지고 됐고 우리도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걸 하면은 조금 더 수익성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이제 이런 그 부지 조성 사업은 그렇게 뭐 특별히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돌 판매하면서까지 하는 부지 사업은 저는 아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계산에 포함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땅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우리가 땅을 보상을 주고 우리가 산 상태에서 이제 민간이 개발하고 그 시기에 그 이런 지역 경기 여건이라든지 골재 수요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8월 달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이 행정타운 조성 때문에 2017년도 대형 건설공사 특정 감사에서 거제시장 월권 회계 등 관련 규정 다수 위반이 지적되어서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 부분에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타운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 끝내야 하는 터닫기 사업부터가 문제가 많은 시점에서 다른 기관들 또한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유연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하루빨리 사업자가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9월 17일 저도가 공식적인 시범 개방을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5분 발언에서 시간 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저도 상생 협의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발언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